안녕하세요, 오독입니다. 오늘도 핵심만 전달드리겠습니다. 금요일에 증시가 반등을 했죠. 이 반등은 어떤 반등이다? 추세를 전환하는 반등이 아니다.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 실적 경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증시는 계속 약세 흐름, 횡보와 약세 흐름을 유지하게 될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하지 말라? 추격 매수하지 말라. 그 다음에 어제도 프리장에서 상승을 했죠. 그 이유가 일단 구글 매수, 워렌 버핏의 구글 매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려는 모습이 나왔는데, 제가 이제 멤버십 텔레그램에 이 상승은 본장에서 되돌릴 수 있다.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려갔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가톡분들과 선물로 좀 숏을 잡았는데, 다행히 어제 이제 본장에서 되돌려서 수익으로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QQQ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하시면은, 지금 이제 일단 600 구간에서 머물고 있죠. 그래서 좀 더 하단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전에 모멘텀 자체와 지금 빅스가 20이에요. 그러니까 빅스가 매우 높죠. 제가 빅스가 25까지 일단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된다. 그 다음에 지금 빅스가 눌리기 전까지는 증시는 계속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또 떨어지더라도 또 단기 반등이 또 세고 이렇게 와대가 아래가 클 거다.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아래로 내려 꽂지 않는 이상은 매수를 하지 말자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면은 일단 그냥 들어 올리는 거는 기존의 물량대로 가져가는 겁니다. 기존의 물량만. 이제 뭐 시드가 엄청 많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빅테크 위주로 좀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만, 시드에 여유가 없으면 지금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. 근데 그 잘 나오는 거와 별개로 시장이 이제 판단을 할 거잖아.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 예상 무브이잖아. 실적 나오고 나서 한 6, 7% 되고 있거든요. 그럼 6, 7% 움직인다. 이 시총 1위가 6, 7%가 밀린다. 그럼 증시는 지금 어디까지 밀릴까요? 네, 580 여기까지 밀리는데, 이 옵션 상에서도 이번 주 11월 21일 이 나스닥 하단을 24,000으로 잡고 있습니다. 선물에서도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. 근데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기서 매수를 딥하게 크게 들어갈 구간은 아닙니다.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돼요. 이 구간까지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밀려버리면 우리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이 매수하기 안 좋은 구간이라는 게 아니라, 여기서도 일단 매수를 받고, 여기서 전체 매수를 받고 바이더 딥하기보다는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아래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. 570 여기 있는 구간 있죠. 그래서 여기까지도 감안은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. 항상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.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제가 아파봐야 크게 한 달인데, 그 아픔의 정도가 잽이 아니라 어퍼컷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퍼컷일 것도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아픔을 견뎌내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고, 그 다음날 9월 BLS 데이터가 나와요. 근데 9월 BLS 데이터는 뭐 그렇게까지 안 좋게 나오진 않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때 만약에 이제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한 달이죠. 한 달 정도는 더 아래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거다. 그리고 전체적인 옵션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. 변동성도 커지면서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지금의 대응이 들어가야 될 때는 급락을 크게 했을 때 지점에서, 이런 우리가 정해뒀던 지점에서 일부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해 나가는 단계이다. 저는 지금 구간을 도망가야 되는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. 뭐 도망가야 단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, 이제 제 채널에서의 제 관점은 도망가는 단계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모아가야 하는 단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관점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다음 반도체를 볼 겁니다. 반도체는 설명을 드릴 때 현재 290이 깨지면은 단기 상승 모멘텀은 끝났다.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된다.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, 첫 번째 파동에 대한 추세가 깨졌어요. 깨짐으로써 이거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된다. 근데 이 조정은 타이트하게는 280.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왔네요. 그렇죠?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트한 매수 라인이고, 좀 제가 좋게 생각하는 매수 라인은 260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 자리가 올라면은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도체가
밀리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.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됩니다.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는 거랑 상관이 없이. 그래야 이 자리가 올 수 있는 거고, 이 자리가 오게 되면은 좀 속슬로는 좀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잖아요. 그래서 이 되돌림은 이 자리를 깨지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240이 지금 속스가 깨지면 안 된다는 가정을 보고 260에서 250 내에서는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 줘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. 이거에 보수적으로 본 거고, 진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야겠죠. 280에서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을 기준으로. 그래서 타이트하게 나는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가 괜찮은 거고, 좀 보수적으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부분이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여러분들이 중소형주에 많이 물려 계신 거 알아요. 빅테크들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계신 거 아는데, 그 중소형주들이 살아나기 위해선 결국 빅테크가 살아나야 된다. 그래서 빅테크만 일단 좀 보겠습니다. 먼저 애플입니다.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, 근데 애플은 지금 구간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지금 요 구간 지켜줬던 이 넥라인이죠. 이 넥라인이 깨질 위험이 생겼다. 그래서 이 넥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의 요 상승에 대한 파동의 5개의 파동이 끝난 걸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똑같이 이 구간에서 좀 눌림이 나올 건데, 이 눌림은 똑같이 여기 갭 부분이 있는 구간까지로 어느 정도 열어 두시고요. 이 구간은 대략 12월 중순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. 초중순까지도.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애플을 신규 진입하고 싶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요 정도 구간이 되면 괜찮겠고요. 여기 구간에 있던 분들은 요만큼 떨어진다고 해도 굳이 팔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이 부분 익절이 필요했던 거고, 장기적으로는 일단 300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일단 홀딩을 하셔도 남은 부분을 들고 가셔도 되고, 요 구간에서 좀 떨어졌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애플은 봐주시면 되겠고요. 다음 마소입니다. 마소는 이때도 계속 설명드린 게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게 될 거고, 이 박스권 내에서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515에서 520 이 구간을 돌파해 줘야 되고, 지금 이평선으로 막혀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.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이제 똑같이 이 500 라인이 넥라인이려 가지고 지켜줘야 되는 자리죠. 그래서 좀 요거를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 구간이 매물대가 좀 있어요. 없거든요. 그래서 여기 정도 내에서 끝나는 거지, 이게 이렇게 내려갈 상황은 아니다. 그래서 그리고 마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잘 버텨줄 수 있다. 그래서 만약에 눌리더라도 이 넥라인도 안 깨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봐야 한 475 정도, 480에서 475지 큰 차이는 없다. 그래서 마소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은 막 계속 그냥 홀딩을 해도 상관이 없고, 좀 안정적으로 좀 빅테크를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마소 추천드립니다. 마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이거 이번에 뚫고 올라가면 600에서 650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, 그리고 긴 시간 이 매물대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돌파를 했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전에 조금 더 눌리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단계이지 도망가야 되는 단계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. 다음 엔비디아인데요. 엔비디아는 이 아랫부분에서 실적을 맞이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지금 깨지면 안 되는 자리죠. 이 구간에서.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나온다? 잘 나올 거다.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. 그래서 초반에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를 수 있어요. 그러고 나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고요.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밀렸다.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라고 보면 일단 170까지는 내려올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160 부근을 위협하러 내려올 건데, 이 라인 전체 있죠. 이 라인 전체는 엔비디아가 우리 깐부잖아요. 이제 깐부 와서 깐부 치킨 먹고 갔으니까. 그래서 그 깐부의 젠슨왕이 우리에게 엔비디아를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다.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과 애널리스트가 지금 엔비디아 이 목표 주가를 200 아래로 잡힌 구간이 없죠. 다 250, 300불도 있고 230 다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의 이 눌림은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좀 담을 수 있는 구간이 될 거고, 이렇게 눌리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뭘 해도 된다. 엔비디아의 레버리지를 써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엔비디아 실적이
방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 나왔는데 밀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는 이 구간에서의 하단 깨지는 거 말씀드리고, 여기 구간에서는 좀 지지가 나올 거고 여기부터는 신규 매수가 적합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요거를 단기적으로 가져가든 장기적으로 가져가든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다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에서 사고 더 떨어졌을 때만 좀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 테슬라가 어느 정도를 맞고 떨어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지켜봐야 된다,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. 하지만 되돌림이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게 제가 매일 텔레그램에 이 옵션 내에서 예상 무브와 코럴 푸러를 올려드려요. 그걸 어떻게 올려드리냐면,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위클리 옵션 데이터를 계속 올려드리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수부터 이제 일단 빅테크 위주는 다 올려드리고, 그 외에 이제 뭐 속셀이나 몇몇 종목들을 더 올려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예상 무브가 이제 코럴볼을 돌파했을 때 더 상단으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런 구간에서 좀 옵션 내에서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거든요, 지금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어느 지점에서 팔지 어느 지점에서 살지 이런 걸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네, 지금 테슬라는 여전히 이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. 이 갭을 채우긴 채웠는데 여기 매물대가 비어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추세를 전환한 것도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더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테슬라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그래서 똑같이 이 추세를 한번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시면 더 떨어졌을 때 좀 매수를 해 가시고요. 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 구간에서 나는 요만큼만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익절을 하고 좀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전환이 될 때 예전처럼 하단을 깰 상황은 아니다. 200불대로 내려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삼각 수렴을 내고 돌파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되돌릴 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저는 다시 좀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내에서 좀 매수를 해놓고 좀 홀딩을 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. 네, 다음 구글입니다. 구글은 당장은 300불 넘기 힘들다고 저번 구글 분석에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은 좀 구글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워렌 버핏 매수 얘기로 지금 다시 올랐다가 되돌림이 나왔는데,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에서 매수한 그 보유량을 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.6%다.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구글을 더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구글도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 중에서 버핏이 한 번 더 올려놨다.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 조정 폭이 요 정도까지 막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의 폭을 좀 더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구글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요 되돌림이 나왔다고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요.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하단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여기 매물대가 없어서 여기 구간을 좀 채워주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여기 구간을 제가 이제 좀 베스트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지금 요 구간이 올지는 모르겠어요. 이 워렌 버핏 매수 시그널 때문에. 그래서 여기 갭은 채울 거다. 그래서 일단 275 정도 내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요. 좀 나는 보수적으로 본다 하면 265 정도에서부터 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네, 아마존 메타는 자주 설명드리니까 패스를 하고 팔란티어를 설명드릴 건데, 팔란티어는 제가 165불부터는 좀 매수하기 괜찮은 라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다시 올 것 같다. 종목적으로 전체적인 캔들을 보면 일본 캔들을 봤을 때 힘이 없고 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65 구간이 이제 팔란티어는 일본 100일선 자리라서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, 사실 이 자리도 지금은 저는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똑같이 이 라인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. 140불. 그래서 요 150불에서 160불까지는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에서 끊길지 모른다. 그래서 좀 나는 타이트하게 보고 싶다 하면 165부터 좀 매수해 돼도 되고, 좀 더 아래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0에서 160 여기 구간부터
하시면 되겠다. 지금 요 구간은 매물대가 적죠. 여기 보더라도.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. 만약에 깨지고 내리더라도 지지받고 빠르게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기는 어렵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선 내에서 매수를 해 나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크립토를 보겠습니다.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뉴스,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걸 보시면은 더 힘들 거다, 견디기가 힘들 거다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그 커뮤니티나 언론 뉴스를 안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, 저점에 저는 거의 다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CME 갭도 안 채울 것만 같았던 이 CME 갭을 결국 채워버렸고요. 지금 이 구간에서 하단까지 급하게 깨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, 고래들 이제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도 여전히 존재한다. 근데 이런 구간에선 당연히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선 시즌 아웃 끝났다, 이제 70K 간다, 이렇게 계속 하락에 공포를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, 지금 구간에서는 쉬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내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숨 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낫다니까. 지금 내가 들어갈 여유의 그 시드가 있는 분들은 주로 이 하단 부근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. 내가 이제 시드가 없어서 존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전환이 되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.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아예 수직으로 꽂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V자로 가는 경우는 별로 드물다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오르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걷어내는 시간이 계속 내고 공포를 주고 나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되고요.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도 채우고 갑자기 이제 이더보다 더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마무리 단계를 좀 거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조금 아직 요 구간이 남았거든요. 갭도 남았고 요 구간에서의 매물대, 빈 매물대도 남았고, 요거에서 이제 빗각 채널 구간도 남았어요.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제 남은 물량을 채우는 걸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요. 이제 3000에서 여기 2800 사이에서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고래들의 이제 매수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, 그 매수 그리드가 2600에도 잡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2600이 어느 구간이냐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 이 도지의 주봉을 만들었던 이 구간이 있거든요. 출발 전에. 그래서 여기 구간의 매물대 자리를 2600에서 한 요 사이에, 여기에도 매수 그리드를 잡아놨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올까 싶어요. 여기까지 잡아놨다 그래서 오는 건 아닌데, 여기서도 잡으려는 움직임에 이제 고래들이 입 벌리고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.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미 매수를 잡으려고 했던 그 집단들은 매수 체결이 됐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3000을 또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,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은 미리 깨고 내려갔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비빌 때 한 번 더 깨고 내려갔지 않을까. 그래서 요 빗각 채널과 요 갭 사이에서 요 매물대 채우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변동폭이 크겠지만 요 구간이 바닥이 되는 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채워 놓으면은 이제 저도 존버를 하고 기다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바는 게 아니라 여기서 큰 매집을 해놓고 그 매집한 양을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세를 전환해 가지고 이더가 탄력을 받고 비트코인도 만약에 탄력을 받으면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채널 상으로 봤을 때 6000까지는 일단 기본이고, 최대 이 다음 채널까지도 갈 수 있어 9000.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냥 미래에 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, 일단 우리는 요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부터 좀 기다려 보자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요 내에서 좀 저는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, 나는 매수를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받아보는 것도 나쁜 선택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. 이게 마지막에 나스닥 선물인데요. 이제 지금 제가 이런 구간에서 나왔어야 되는 이 C파 조정이 있잖아요. 그런 조정들이 이런 구간에서도 나왔어야 되는 조정이 지금 와서 나오고 있고, 이게 C파로 1대1 비율을 해야 24,000이고요. 이 자리까지는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눌리는 거 아니면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. 올 확률이 어느 순간에는 한번 이 조정이 와야 된다. 지금에서 계속 이겨내면서 왔지만은 지금 이게 왔을 때 중소형주까지 무너진 상황이고, 약세 확실하게 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, 요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엔비디아 밖에 없다 지금. 그래서 엔비디아가 미친 실적이 나와서 다시 증시가
추세를 돌리는 건데 지금 당장 유동성 공급까지 이루어질지까지도 좀 봐야겠다.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 내려오면 사는 거고 올라가면 내비두는 모양으로 가시고,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중소형주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. 그러니까 빅테크가 잘 살아나는지부터 체크를 하시고, 이 구간에서 내려오면은 일단 매수를 받고, 최악의 경우에는 23,000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봐야 되는 거지, 지금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여기까지는 거의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한 24,000까지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매수를 기다리시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